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났네요. 저번 목요일에 하고 이번 월요일에 다시 선생님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한번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근대 개혁 운동을 들어가는데요. 그 근대 개혁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시간이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느 지역, 어느 중학교에서 왔는지 한번 써주세요. 오랜만에 또 보고 싶네요. 어느 지역, 어느 중학교인지. 저번에 봤던 준혁이 친구, 예영이, 효빈이, 여러분 왔어요. 서환이, 네, 닉네임을 모르겠어요, 친구. 리버풀 무패 우승. 네, 오늘은 좀 허전해요. 뭐가 허전하죠? 네, 금산중, 귀요미 친구. 한유리 친구, 온양여중, 천안 서여중, 민지, 네, 새샘중, 오은양중, 민영이 친구가 선생님 잘생겼대요. 아산중학교 친구. 네, 천안동중, 영곡중, 안면중도 있고요. 어, 역사 진도요. 내일까지, 내일이 아니죠? 목요일까지 하면은 독립협회 제한제국까지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대천중, 새샘중, 많은 친구들 왔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얘기하려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남대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 들어왔었는데, TR09 이 친구가, 남대문은 일제가 숭례문을 비하하려고 한 표현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대문은 일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이전 조선 시기에도 일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대문이다라고 해서 그냥 숭례문을 남대문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꼭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되고요. 좋습니다. 네, 성민 친구가 카우트해요 했는데 오늘은 카우트 안 하려고요. 저번 시간에 카우트 하면서 부적절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그때 진짜로 욕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선생님 좀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도 카우트 좋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게 제대로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다음번에 만약에 또 그런다면 그 친구는 선생님 찾아내고 싶어요. IP 추적 딱 신고해가지고 잡아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 친구가 있다면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선생님 편집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작나요? 선생님 목소리가 작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어제 두끼에서 봤어요. 성민 친구.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선생님, 사생활이 없어지나요? 좋아요.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을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PPT를 선생님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비 친구 이름도 불러줬어요. 네. 순서입니다. 오늘 외세 경제 침탈과 농촌 사회의 동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과 아간파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격동의 1894년이라고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이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그 1894년으로 가볼게요. 개항 이후 조선 상황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73년까지 집권하면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요. 73년부터 고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그러고 나서 조선은 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82년 이모군란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84년 갑신정변도 있었죠. 여기까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항 이후 조선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조금 더 보면 여기 보면은 각종 배상금 지불이나 일본으로 곡물 유출, 탐관오리의 수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가봅시다. 이 농촌 사회가 어떻게 해서 동요됐냐라는 거예요. 조선의 문호 개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조선은 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을 개방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 사회에 있는 농민들이었어요. 또는 도시에 있는 하층 노동자들이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 여러 조약을 맺으면서 이모군란 때 있었던 제물포 조약이나 갑신정변에 있었던 한선 조약으로 배상금 지불을 하다 보니까 그 배상금을 걷기 위한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 세금을 역시 농민들에게 뜯어내다 보니까 부담이 가중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2번 선생님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아시나요? 여긴 유출로 썼는데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수출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곡물을 수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써주세요. 우리나라 쌀을 일본에 수출했다 라면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다면 왜 좋고 나쁘면 왜 나쁜지를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좋고 왜 나쁠까? 라는 겁니다. 좋은 거요? 왜 좋을까요? 나쁜 거요? 왜 나쁠까요? 선생님, 왜 좋고 왜 나쁜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민서 친구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먹을 것까지 수출하면 안 좋아요. 지성보라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돈 버니까. 맞아요. 민찬이 친구가.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의지 친구가 파는 것도 적당히 팔아야지. 그래요. 적당히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팔았다. 좋은 거 팔 수 있었다. 우리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유유 수미 친구가 얘기했어요. 가뜩이나 식량 딸리는데 더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나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곡물을 누가 수출하죠? 농민들이 수출하나요? 당시에 이 수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누가 얻고요. 그 피해는 어디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본으로 곡물을 수출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수출해요. 정부가 그것을 수출할 수도 있지만 정부보다는 지주들이 많이 수출해요. 지금도 정부가 장사를 하는 거 아니고요. 기업들이 하죠. 마치 그 기업같이 당시에 지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쌀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쌀이 부족해지게 되고 공급이 적어지니까 국내의 쌀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의 쌀 가격이 올라가면 도시에서 쌀을 사 먹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쌀을 사 먹을 거예요. 쌀을 사 먹을 텐데 쌀 가격이 지금 뭐 2만 원이라면 갑자기 5만 원 돼봐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민 친구가 방공령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방관들이 방공령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뭔 뜻이냐? 막습니다. 뭘 막아요? 곡물이 지나가는 걸 막는 영을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수출하지 마라는 게 바로 방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선포했더니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야, 이거는 조약에서 맺었던 말과 다르잖아. 니들이 한 달 전에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일본이 되려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상황에 이어집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동학은요, 교세가 점점점 확산돼요.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동학이라는 그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례 집회나 보은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교족, 그러니까 그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달라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학은 2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동학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기본으로 했던 그 동학이라는 그 종교가 지금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많이 봤나요? 네, 맞아요. 왕건태조 친구가 녹두꽃이 그 시대 배경인가요, 선생님? 했는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 녹두꽃 보고 엄청 울었어요. 아, 재밌게 봤고요.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녹두꽃 선생님은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민 친구가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이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해서 볼 건데, 동학농민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고부라는 곳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현재 정읍 고부면인데요. 그 고부면에 군수로 있던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걸 만들자고 해서, 보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금강에 있는 보가 무슨 보인지 아시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금강에도 보가 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금강에도 보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 댓글에 올려주세요. 금강에 어떤 보가 만들어졌나? 네. 네, 아는 친구. 맞아요. 금강보 청대 친구가 얘기했는데, 아니, 맞아요. 도니 버밀리언 친구가 스타투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공주에 있는 친구들은 공주보를 잘 알 테고요. 부여에 있는 친구는 백제보를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 건데, 그런 보처럼 물을 막아놓고, 물을 농사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농민들을 동원해서 만들게 하고요. 농민들이 쓸 때 여기에 대해서 물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빡쳤죠. 한마디로 화가 나서 이 고부 군수,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봉준이 있죠. 이 정봉준을 필두로 한 여러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요. 정부에서는 이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병갑이라는 이 아저씨를 파면시켜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을 달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정부가 이 농민 봉기를 잘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안핵사라는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달래준 게 아니고 되려 농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고 농민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진짜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차 봉기입니다. 그래서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따라서 정몽준 등이 무장해서 봉기를 해요. 무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역시 정읍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봉기를 해서 엄청나게 파죽지세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정부군과 관군과 싸웁니다. 그게 바로 황토현, 황룡촌 전투입니다. 여기서 농민군들이 승리하고요.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전주는 잘 알 거예요. 전주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고을이에요. 가장 큰 마을인데 여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도청까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농민군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깜짝 놀래요. 정부에서는 야, 이거 농민봉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해서 국가에서 가장 정예병을 내려보냈는데도 털렸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나라만으로는 못하겠다 하면서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청나라의 병사들을 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상황까지 와요. 정부는 힘이 없어서 청나라한테 군대 요청. 네, 맞아요. 정부가 힘이 없어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건 텐진 조약입니다. 여기 보면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 군대까지 파병하게 돼요. 텐진 조약 내용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랩 레전드 친구가 그때가 민비 때인가요? 민비라는 건 명성황후인데 민비는 1873년 고종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민비가 함께 정치를 했다,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텐진 조약 때문에 광민이 친구가 잘 얘기해줘서 일본군이 들어와요. 왜냐면 텐진 조약은 파병 시 일본에게 알리기. 맞아요. 092 TR 친구가 잘 얘기해줬어요. 청이 파병을 하건 일본이 파병하건 무조건 서로에게 알리자라는 게 텐진 조약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의 근거에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군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외국 군대까지 오면은 이거 일이 너무 커져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체결하니 그것이 바로 전주 화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패전개혁안을 조건으로 해서 화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이었던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의 4대 강령과 그 패전개혁안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글씨가 겹쳐 보인다고요? 어떻게 겹쳐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청나라 베이징 조약으로 약해지지 않나요? 아, 베이징 조약까지 알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이야기, 청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었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을 보면요. 1차 봉기 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느껴져요? 농민군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을 일으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이런 4대 강령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민 친구 선생님 여친 없어요. 선생님 여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선생님 여친이 아니고요. 선생님 아내입니다. 네. 네. 관련된 이야기가 없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4대 강령을 보면 확실히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권세가와 귀족까지도 볼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전개혁안의 일부를 봅니다. 농민군들이 원했던 동학농민군들이 원했던 내용이요. 탐과 놀이를 징계할 것. 결세금 평균 분배하되 마구 걷지 말 것, 간신히 권력을 농간하여 국사가 나날이 잘못되니 관직 매매를 처벌할 것. 한마디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 같아. 나쁜 부패한 그러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우리 좀 세금도 적당히 거두면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내용 같습니다. 권세가를 세도정치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권세가는 세도정치 때뿐만 아니에요.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도정치 이후에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수령들이 역시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몇몇 수령들이 있어요. 그 수령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나요, 선생님? 네, 정말 많이 죽어요. 물론 많이 죽는다라는 거는 어떤 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힘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규민 친구가 역사 외우는 거 엄청 싫어요. 선생님도 외우는 거 진짜 싫어요. 선생님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역사는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업 못 들어요. 아니 역사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요 훨씬 머리에 잘 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봉기입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여기 딱 다시 보면요. 패전개혁, 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청나라는 지금의 아산만을 들어와요. 아산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아산 쪽에 들어옵니다. 아산 쪽에 들어와서 같이 농민 봉기를 진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이상하게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그러고서 조선 정부와 농민군들이 서로 화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여기 있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 했어요. 근데 일본 군대는 야 이거 가기에는 좀 그런데 하면서 이상하게 경복궁을 쳐들어가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복궁을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요. 점령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개혁을 하자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갑오개혁을 합니다. 갑오개혁을 하게 돼요.
그러자 농민군들은 야 얘네 이거 이상한 놈들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디 우리 왕을 니까지 것들이 뭔데 함부로 하냐라고 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요. 2차 봉기가 일어나서 여러 농민군들을 모아서 다시 서울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이 재봉기해서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광군과 일본군에 패배하죠. 공주의 우금치 가봤나요? 공주의 우금치는요,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주에 있는 친구들 한번 올려주세요. 공주 중학교나 공주 여중 친구들은 저기 가봤을 거예요. 봉황중도 그렇고요. 거기 친구가 이인 탄천 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인중이나 탄천중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그 길로 가서 부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농민군들은 그 부여 쪽에서 공주로 넘어오는 길이었어요. 부여 쪽에서 공주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을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네, 인정 친구가 공주에 살아요. 선생님도 공주에 있었어요. 도니 버밀리언 친구도 공주인이었군요. 도니 버밀리언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금치 전투에서 정말 많은 농민군들이 죽고요. 결국 농민 봉기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정몽준이 순창에서 잡히게 되면서 이 농민봉기가 끝났다, 농민운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 보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 보면은 여기 고부 보이나요? 고부 보이나요? 여러분들 잘 보면 고부라는 곳이 있어요. 고부라는 곳에서 봉기를 처음 일으키고요. 거기 보면 보라 색깔로 정말 많은 군들로 쫙 갔죠. 그래서 전주를 점령했고요. 그러고서 거기서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면 빨간 선으로 일본군의 상륙과 청군의 상륙이 보일 거예요. 청군은 밑쪽에 상륙해서 밑에 지금 아산이죠. 천안 옆에 아산. 여러분들 아산에 있는 친구들 많은데 온양중이나 그 친구들 많은데 거기로 왔다가요. 일본은 이상하게 인천으로 옵니다. 농민군들을 진압하려면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인천에 와서 한양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러고서 갑오개혁을 하자고 밀어붙였고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따라서 갑오개혁을 진행하게 되고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공격을 하러 전주에서 삼례 논산을 거쳐 공주로 가다가 그 공주 넘어가는 우금치 그 고개에서 일본군의 그 기관총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미스터 선샤인 보여줬다가 저작권으로 걸려가지고요. 동영상을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선생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의의가 있어요.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이었다. 일본을 싫어했고요. 그리고 탐관오리, 너무도 구식이었던 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이 형광펜 선생님 귀여워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된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라고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지만 일본 애들이 무시합니다. 일본 애들은 무시하고 야 이씨 너네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김홍집을 필두로 한 내각을 성립합니다. 여러분 군국기무처라는 게 있는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이 쫙쫙쫙쫙 나오죠. 너무도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폐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 선샤인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갑오개혁 내용이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특히 양반들이 팍 앉아버려요. 김정은 친구 들어왔네요. 어머 잘생기셨네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 과부제가 신분제 폐지나 과거제 폐지는 양반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과거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거를 열심히 준비하던 양반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고요. 신분제 폐지로 인해서
거기서는 추노꾼들이 이제 직업을 잃는 상황이 나와요. 추노라는 건 노비를 쫓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노비를 잡아들이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노비가 이제 없어지니까 직업이 사라지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댓글 이제 계속 이상한 댓글 쓰지 마시고 수업과 관련된 댓글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맞아요. 철 좀 들으라는 김남 친구의 얘기가 있어요. 네, 연좌제가 뭔가요? 수민 친구가 질문해 주셨어요. 연좌제는요, 여러 명이 죄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생님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구를 선생님, 그거 너무 했나요? 선생님이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이 핸드폰을 훔쳤는데, 선생님만 죄를 받으면 되잖아요? 잡히면. 근데 선생님 동생, 선생님 엄마, 선생님 아빠까지 다 죄를 같이 받는 걸 연좌제라고 해요.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쥐었다라고 이걸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군국기무처의 조선 관리들이 모여서 개혁안을 열심히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이 몇 개월 안 되는 시기에 정말 많은 개혁안을 뽑아냅니다. 정말 많은 개혁안들을 해서 이 개혁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 고고행이 친구가 연대 책임 했어요. 맞아요. 효빈 친구도 얘기했네요. 연대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반에서 한 명이 잘못했더니 다 혼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좀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갑오개혁이 2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집니다. 1차 갑오개혁에 조선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당시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의 개혁에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개혁을 통해서 청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내정을 더욱 본격화하고, 박영효라는 친구 기억나나요? 박영효 아저씨는 갑신정변 때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하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지방 행정구역까지 개편했다라고 보면 돼요. 네, 오가작동법이 뭐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나왔던 건데,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했던, 서로 관리하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개혁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정말 많은 개혁을 했죠? 정말 많은 개혁을 했다. 청에 대한 사대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정리하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줬으니까요. 필요한 친구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을미개혁 나왔는데, 선생님 을미개혁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보면 산둥반도라는 걸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도일 거예요. 산둥반도 저쪽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칭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나요? 양꼬치엔 뭐죠? 네, 양꼬치엔 칭따오죠. 이 칭따오가 산둥반도라는 곳인데, 산둥반도라는 곳에 있는 청도라는 곳인데요. 여기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칭따오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선생님도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칭따오라는 맥주가 유명합니다. 이 중국 맥주가 유명한데, 이 맥주가 왜 유명하냐? 예연 친구 얘기가 있는데, 산둥반도가 아니고 랴오둥반도인가요? 가 아니고, 랴오둥반도는 그 산둥반도 위에 있는 반도예요. 그게 랴오둥반도. 여동반도라고 하고요. 산둥반도는 지금 표시된 데가 맞습니다. 이 산둥반도가 맥주가 유명한데 왜 그러냐? 이곳은 옛날에 독일 애들이 여기를 식민지화 했었어요. 독일 애들이 이곳을 들어와서 자기들의 조개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독일 사람들이 많아서 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 공장을 세워갖고 맥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독일 사람들이 철수하고 나서도 이 맥주 공장이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인수해서 맥주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칭따오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부모님이 칭따오 맥주를 드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삼국 간섭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에 압박해요.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획득한 랴오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합니다. 왜 갑자기
산둥반도를 갖고 왔냐? 의문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산둥반도에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일본이 연합군에 참전하면서 이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산둥반도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랴오동반도 그리고 막 여러 군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1차 세계대전은 훨씬 이후의 얘기네요.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산둥반도가 아니고 지금은 랴오동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승리로 조약을 맺어서 랴오동반도를 갖게 돼요. 근데 이 랴오동반도에서 랴오동반도를 갖게 되니까 러시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이미 랴오동반도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와 독일까지 갖고 와서 일본한테 야 그거 다시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놓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삼국간섭입니다. 이걸 본 조선의 황제, 아직 황제는 아니죠. 조선의 왕 고종과 그 왕비였던 민비는요, 명성왕후는요, 이 러시아의 힘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접근해서 러시아로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러시아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본 놈들 때려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야 이거 러시아 정책 추진하는 조선 정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그 개혁을 주도하는 민비, 이 민비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을미사변을 단행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비를 암살한 사건이죠. 정말로 천인공노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명성황후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물론 그거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한나라의 왕비가 죽었다는 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해가 뭐예요? 동식이 친구가 마동식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시해라는 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했다라고 보면 돼요. 왕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돼서 을미개혁을 다시 단행해요. 그때 태양령과 단발령 사용 실시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우리들이 달력에서 쓰는 그 양력이 바로 이때부터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력은 이거랑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단발령이 실시됐는데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은 다 뭘 틀고 있었어요. 여기에 뭘 하고 있었죠? 네, 여기 뭘 하고 있었죠? 맞아요. 상투라는 걸 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투를 다 잘라버리게 하는 게 단발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처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사람들은 머리 자르는 걸 싫어했을까요? 왜 머리 자르는 걸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머리를 자를 바에 차라리 내복을 쳐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머리 자르는 걸 싫어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주신 건 맞아요. 당시 유교 사상에 의해서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와 수지부모 신체발부 예 전태윤 친구가 얘기해주고 맞아요 민서 친구 상투 막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 자르는 걸 정말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강행하게 하고요. 고종도 머리를 자르고요. 고종의 아들이었죠 순종 다음에 순종이 되는 순종까지 다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고 관리들 그리고 조선의 여러 사람들 머리를 자르게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한 상황에서요. 고종은 을미사변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동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겁니다. 이 아관파천이라는 거는 일본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조선을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조선을 압박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신변의 위협. 야, 이러다가 왕비가 죽었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요. 공사관이라는 건 지금의 대사관입니다. 함부로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간다면 갈 수가 잘 없는데 미국 대사관을 만약 범죄자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도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을미개혁을 중단하게 되고 친러 내각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정말 많은 개혁들이 단행되면서 조선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돼요. 맞아요. 예언 친구가 아간 파천으로 일본의 간섭을 피했지만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종현 친구가 빨리 끝내주세요 했어요. 아, 네. 러시아에서 삼림권 대주지 않나요? 맞아요. 아간 파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외교 관계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 동맹 관계에서도 공짜는 없어요.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 우리가 위탁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에도 그만큼의 이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맹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혁의 한계점은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됐고 군사제도 개혁이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농민층이 요구한 토지제도의 개혁에는 상당히 소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요구가 일부 반영되고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그 시작이 바로 이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금 친구들끼리 얘기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이 카우테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은 안 해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기억했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때는 꼭 와서 다 같이 참여하시고요. 또 이상한 댓글 남기는 친구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댓글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대답 안 해줬어요 하는 것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경술국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한제국까지 볼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예요? 목요일 1교시 2시입니다. 목요일 2시에 합니다. 네. 선생님 나이요? 선생님 나이 카우 때 했었는데 선생님 지금 29이에요. 선생님은 내포중학교에 있어요. 내포중학교에 있어요. 세계사 언제 나와요? 온라인 학교에서 세계사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간파천하면서 러시아한테 조선이 살림권 주지 않나요? 네, 맞아요. 러시아한테 조선이 살림권을 뭐 줬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권에서 그렇게 했다. 광민이 친구가 잘 얘기해줬어요. 제가 아는 광민이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좋아요. 네, 30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네, 카우 미리 가입, 어플 깔아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본이 을미사변 때 왜 고종을 안 죽이고 민비를 죽였나요? 아, 수민 친구, 정말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 고종을 안 죽이고 민비를 죽였나요? 라는 거. 당시 고종을 죽였다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당시 고종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요? 당시의 왕은 그냥 대통령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 느낌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빠와 같은 존재입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빠 같은 존재를 죽였다? 큰일 나죠. 난리 납니다. 네, 세한 친구가 희생교실 언제 다시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희생교실 지금 이 수업 준비 때문에 잘 못 올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다시 해갖고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남이아준 친구가 엑스칼리버 친구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더 댓글 보면서 소통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들어와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는 역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고요. 위생관리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